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화동 공덕역세권 재개발 지역의 최신 내부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업자들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 지역을 마치 대단한 사업성이라도 있는 것 마냥 허위 정보로 빌라 팔아먹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갭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업자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친밀감이 느껴지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업자더라도 업자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영상의 정보가 업자들의 과대 광고와 허위 광고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좋은 방패막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차례 영상에서 짚었다시피 도화동 10번 출구 일대 지역은 2024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축 쪼개기가 남발되어 왔고 그로 인해 사업성이 박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 지역 소유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발 가치가 떨어지고 사업성이 급락하는 만큼 나중에 엄청난 분담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소유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소유자들의 입장 차이가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지 지분이 크고 지분 가치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덜한 단독 다가구 소유자들의 입장과 지분 5평 남짓의 쪼개기 신축 빌라를 7억 8억 고가에 분양받은 신축 빌라 소유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축 빌라 소유자들은 지분 가치가 낮은 만큼 감정평가액이 매우 낮을 것이므로 단독 다가구 소유자보다 분담금 이슈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단독 다가구 소유자들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반면 신규 빌라 소유자들은 역세권 활성화 방식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 활성화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주상복합 식탁장 아파트가 되므로 훗날 시세 상승에 뒤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세를 리딩하는 프리미엄 대장 아파트로 만들려면 일반 아파트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역세권 활성화 방식은 권리 산정 일지정 속도가 신속통합기획보다 느린 만큼 지분 쪼개기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권리 산정 일지정이 느린 만큼 그 기간 동안 지분 쪼개기가 더욱 남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록 용적률을 많이 받더라도 공공기여 떼주고 차 떼주고 포 떼주고 뭐 떼주고 나면 높은 용적률의 실효성이 그다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반면 역세권 활성화를 주장하는 쪽은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훗날 막대한 분담금을 물게 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통으로 진행할 경우 일반 분양이 100세대조차도 나오지 않을 거라 주장합니다. 그럼으로써 분담금이 무려 10억에 가까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물가가 더욱 상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안전규제로 인해 공사비가 더욱 폭증하게 된다면 10억마저도 장담할 수 없을 거라 주장합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매우 팽팽하고 대립이 격화되어에 따라 소유자들은 두 쪽으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신통이냐 역세권 활성화냐 라는 문제를 떠나서 업자들의 말에만 의존하여 역세권 활성화를 전제하고 갭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역세권 활성화인 줄 알고 샀는데 정작 진행되는 방식은 신속통합기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주장하는 쪽은 주로 다가구 단독주택 소유자들이거나 오래전 빌라값이 저렴할 때 빌라를 구입했던 분들로서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한 토박이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등기를 쳤기 때문에 동의서를 낼 자격이 됩니다. 반면 역세권 활성화를 주장하는 쪽은 아직 등기조차도 안 된 외지 투자자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약금도 은중도금만 납부된 상태라 동의서를 낼 자격이 안 됩니다. 따라서 동의서 징구속도는 신속통합기획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로 개발될 거라 예상하고 투자했다간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 있어서 권리 산정일 지정에 따른 현금 청산일 기준은 착공일 기준이 아니라 준공일 기준입니다. 보통 신축 빌라가 착공부터 준공되는 데까지 8개월은 걸립니다. 만약 역세권 활성화를 전제하고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는데 신축 빌라가 준공되기도 전에 신속통합기획 개발이 구청에 신청되고 권리 산정일이 지정되게 되면 분양받은 신축 빌라 물건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 청산되는 물딱지가 됩니다. 전체 산을 털어넣은 물건이 헐값에 현금 청산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공덕역세권 도화동 10번 출구일 때는 소유자들이 도 쪽으로 나뉘어 역세권 활성화와 더불어 신속 통합 계획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으며,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갭 투자를 했다가는 권리 산정일에 걸려서 현금 청산될 수도 있고, 또는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 훗날 분담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1년간 이 지역의 노후도화 사업성이 너무 나빠져서 신통이든 역세권 활성화든 진행 자체가 될런지부터 사실 회의적이긴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치단결에도 진행이 될까 말까 모자랄 판에 소유자들이 두 쪽으로 나뉘고 극렬한 대립격화로 인해 가뜩이나 더딘 진행이 더욱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도 필리스크입니다. 그러는 사이 업자들의 농간으로 쪼개기만 계속될 수 있습니다. 행여 손절치고 팔고 나오고 싶어도 10월 15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면서 출구 전략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파트도 팔기 어려운데 빌라는 더욱 되팔기가 어렵습니다. 업자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마시고 팩트만 가지고 냉정히 판단해야 될 때입니다.